건축의 평면이 사회화라고 하는 점에서 얘기를 할게요. 근대주의가 있는데 모더니즘의 비판을 가장 근본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름 아닌 칸이에요.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게 뭐냐면 칸이었고, 그 룸이라고 하는 말이 근대주의의 전체를 휘두르는 말이라고. 이게 간단치 않은 말이라고. 우리가 방 그러면 자꾸만 알고 있는 게 요만한 방, 이것만 갖고 얘기하니까 그게 뭘 그다지 중요할 거냐. 이 방이 가장 근본적인 비판이다. 그러니까 근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다 그러면 룸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 반대되는 것 중에 특히 꼬르비지에 플랑-리블루,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이 말 들으면 싫어할지도 몰라.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공부한 거는 이런 거에 주류가 돼 있었을 테니까. 이 자유로운 평면 플랑-리블루에 대치되는 개념이 방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물론 이제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것조차도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바로 이거였고, 제가 자기 연장이 잠깐 얘기하는 게 이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장이 방이라며? 그러면 우리의 연장도 방이겠네? 그럼 우리와 우리가 연결되는 방과 방도 우리들의 연장이겠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방에 개인이 있다로 생각해서 우리들의 연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의 연장 그랬는데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이 방을 쓰고 여기 이 건축을 쓰고 있는 그 하나하나가 다 이런 건데, 특별히 이 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건축가는 무엇을 베풀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범위가 더 커지면 우리의 연장인 방과 방들이 있겠네. 방이 많아지겠네.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다루는가 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룸이라고 하는 건 결국 모나드적인 게 아니다. 단자적인 게 아니고 가족이 있고 사회화의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게 룸이지, 개인이 혼자 앉아가지고 반성하고 기분 좋고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에고를 즐겁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거지. 여기 중요한 건 사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룸은요, 건축의 사회적인 의미를 묻겠다 그러면 룸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지. 공간을 생각해가지고는 사회적 의미를 묻기가 어려워요. 의외로 어려워요. 왜냐면 공간은 추상적이거든. 말할 땐 좋아. 근데 그게 구체적인 어떤 현실을 다루게 되면 점점 방이라고 하는데 그걸 외면하고서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다 이거죠. 따라서 이것이 사회적 의미, 건축의 사회적 의미에 대하여 관심이 난 많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관념이 방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 건축 평면의 사회화, 그 전번에 그 스케치를 보면 여기 다 돌아가지 않겠지만, The Plan, A Society of Rooms, 그 말 정말 되씹어야 될 문제다. 그게 뭐냐면 다른 말이면 건축 평면의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하는 것이다. 이걸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칸은 한 것 중에 어떻게 하면 다카에 있는 그 국회의사당처럼 개별의 방을 어떻게 위계적으로 결합할 것인가, 또는 킴벨 뮤지엄처럼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여기 세워지지 않은 도미니칸 마더하우스 모와 이그집, 이건 지어지지 않은 건데 이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룹핑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방법, 위계적으로 할 것인가, 시스템을 가지고 할 것인가, 어떤 그룹핑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 세 가지의 툴을 가지고 소셜라이제이션을 했다 이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방의 소셜라이제이션이 뭐 하는 거냐? 그러면 그냥 이해가 있으니까 이걸 두고, 이게 이제 루이스 칸의 도미니코 수도원 평면인데요. 이 평면은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렇게 했어요. 그 배치도를 보실까요? 배치도가 뭐였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도미니코 수도회 건물이, 이게 수도원이 세워졌더라면 굉장히 멋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 칭찬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수녀들이 거절했어. 근데 이게 처음에 계획은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입구가 이렇게 있고 뒤에 숲이 많고 앞에 마당이 있는 건데, 이렇게 뭔가 윙을 둘러서 여기 거주 공간을 두고 앞에다가 이제 공공 공간 뭐 채플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앞에다 쭉 놓고 가운데 중정을 두는 이런 안을 처음에 두고 이 입구를 이렇게 바라보는 안이었는데, 안이 점점점 바뀌면서 최종화는 이렇게 돌았다고. 이렇게 돌아서 측면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일루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걸 바꿨는데, 그 평면 중에 보면 이런 그림도 있다. 종이장 잘라가지고 이리저리 농구점에서
저기 요 루이스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볼 때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거야. 뭘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종이장 잘라가지고 붙여서 하자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일단 여기 수녀들이 살고 있는 방들은 놨어요. 여기 있는 요런 방들인데 방을 다 이렇게 쪼갰어. 쪼갠 걸 요리 붙이고 조리 붙이고 해가지고 앞에 무슨 축구 선수에게 하면 포워드 여기 뒤에 있는 그 풀백들은 다 됐고 미드필드 다 완성됐고 앞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하는 안들이 많이 있는데 최종화는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기획안을 보면 이게 제일 그럴싸한데 왜 이렇게 만드냐 이렇게. 여기 보면은 방이 작잖아요. 여기 작잖아. 요건 좀 크잖아. 요건 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 보면은 요건 숲 쪽에 더 숲의 숲으로 좀 더 안쪽에 있는 거고 숲에 있지만은 조금 더 공적인 요인으로 좀 떨어진 데가 여기 있잖아요. 요 수녀들이 지원반이 있거든. 일단 지원을 한 거야. 수녀가 될지 안 할지 몰라. 해봐가지고 괜찮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해가지고 유기서원을 할 수 있어. 그 5년 동안만 수녀야. 유기서원을 한 수녀들은 여기만 해. 유기서원 해가지고 수녀 그만두겠다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 5년 해보다가 그만두면 되거든요. 그분들은 여기 있어. 요거. 종신서원 한 사람은 그만두면 안 돼. 하느님 앞에서 완전히 맹세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기 있어. 그러니까 계급이 이렇게 딱 정해졌잖아요. 정해졌는데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갈 때 어디를 가냐. 요거 라뚜레 수도원하고 라뚜레 수도원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 그거하고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 종이장처럼 왜 이렇게 했냐 그런데 처음에 요게 최풀이에요. 요 들어오는 입구고요. 게이트하우스고요. 요게 요 식당이고요. 공부방이에요. 그 수녀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요. 아침에 미사가. 갈 때 똑같이 가. 중간에 일하는 사람 몇 명 빼고는 자, 미사합시다 땡 치면 다 가는 거지. 다 가니까 여기에 중심은 여기야. 근데 미사 끝나고 나면 다 밥 먹으러 가야 돼. 물론 밥 해주는 수녀들도 있지만 다 밥 먹으러 가니까 난 나중에 먹겠다 이런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면 식당이 중심이야. 그 다음에 공부하러 간다면 다 같이 공부 시간에 공부하지 뭐 딴짓하는 거 없어. 그러면 여기 다 가야 돼.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였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중심이어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수녀들의 생활은 어딘가 가게 되면 중심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심해야 돼. 근데 갈 때마다 그 공간이 뚜렷해야 돼. 칸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미스반데로의 평면처럼 여기 가도 괜찮고 저기 가도 괜찮고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안 된다. 그 성격이 뚜렷해야 된다. 아까 그 피셔 주택을 비교해 보세요. 피셔 주택하고 그 판스워드 주택하고 비교해 보면 판스워드 주택은 어디에 앉아도 괜찮아. 근데 칸의 주택은 어디에 앉아도 괜찮은 게 어디에 앉아도 자기의 가치를 가져야 그게 옳다 이거지. 요게 건축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마음에 드시면 이 방향으로 가세요. 아까 미스반데르 같은 게 옳다 그러면 그것도 그쪽에 거기 있으니까 굉장히 편가르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는 건 교수는 돼. 저같이 교수는 학생이 이걸 원할 수도 있고 저걸 원할 수 있으니까 중국집에서 짜장면도 잘 만들고 짬뽕도 만들어야 되고 나는 뭐든지 만들어야 사람이 직업이니까 괜찮은데 건축가가 실무를 할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고 자기 갈 길에 서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관이 지금 어디에 편향되어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루이스 칸 쪽에 쓰시길 바래. 그건 제 희망사항이야. 그 중심이 분명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 있는데 모든 방 중에 한 일부에 앉아 있다. 편리하긴 할 거예요. 근데 뭐 칸은 그렇게 보지 않아. 그거는 공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미사를 드리는데 어느 사람들은요 움직여야 돼. 왜냐면 전례를 하게 되면 전례할 때 그것도 뭐 돌봐주는 수녀들이 있고 뭐 종을 치면 종 치는 사람이 있고 몽땅 백명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돌봐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바쁜 사람이 또 여러로 있어요. 그 사람들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복도를 둬야지. 여기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지. 그런데 여기에 오는 수녀가 오려면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다니라고. 중심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 움직이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옆에 막 지나다녀. 바쁜 뭐 수녀가 자기 일한다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맞아 틀려.
이게 뭐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 하고 생활하는가를 잘 알기 때문에 만들었으니까 그걸 하는데 복도는 두기 싫어. 복도를 만드는 거는 이것처럼 열을 만들 때는 할 수 없지. 이게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코너일 땐 꼭지점을 만나는 수밖에 없지. 이 꼭지점 만나는 거는 이 사람이 창안한 거거든요. 결국 원인이 코리더나 이런 거 안 두고 직접 만나는 경우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두르면 요게 뭐가 되냐면 복도가 되잖아요. 가운데 중정이 생겨요. 요것도 중정이에요. 요것도 중정이고요. 중정이 3개 생겨요. 그런데요. 수도원에 내가 다른 책에도 열어서 수도원의 가장 기본인 공간이 뭔지 아세요? 회랑이에요, 회랑. 회랑은요, 우리가 회랑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지만 고대 로마네스크서부터 쭉 내려오는 수도원의 전통이 있는데 회랑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말을 보면 수도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수도원의 말이 라틴어로 클라우스트룸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클로이스트라 그래요. 다 어원이 같아요. 그게 뭐냐면 닫혀 있다예요. 닫혀 있는 그 회랑을 클로이스터라 그래요. 그리고 그 라틴어는 크라우스트룸이라 그러고 독일은 뭐 프랑스 말에는 뭐라고 그러고 다 다른데 똑같이 회랑이란 뜻이에요. 회랑에서는 옛날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중정에서 지내야 돼. 전기가 없어. 그럼 책을 어디서 보냐? 중정에서 봐야 돼. 서로 머리 깎아주는 거 어디서 깎아주냐? 수도자들 보면 양쪽에 일렬 서가지고 한 팀이 깎아주면 다른 팀이 깎아주고 했어요. 어디서 깎아요? 중정, 그 코리도에서 깎아요. 밝으니까. 그리고 이런 말도 있는데 성경 있잖아요. 성경을 필사를 한다 그러면 요새는 우리가 뭐 성경이 많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성경은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쇠줄을 달았어요. 누구는 누구는 보지 못하게 하려 했다. 무슨 말씀? 그건 구텐베르크가 이후의 일이고 옛날에는 그 인쇄하려면 손으로 썼다니까. 목판본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쇠줄을 달아가지고 보는데 아무나 보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필사를 하고 싶은 거야. 성경에 있는 걸 이게 써서 내가 갖고 싶다. 그럴 때 어디서 하냐? 자기 방에서 갖고 하면 안 돼. 공개된 자리에서 수도원장이 이렇게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걸 빌려다가 공공연하게 그 밝은 자리에 앉아서 남이 다 보는 자리에서 조용히 그거를 필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중정이 그렇게 중요한 데다.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붙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통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정을 에워싸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칸은 알고 있었다고. 근데 라투렛 보세요. 라투렛을 보면 이렇게 뭐 훌륭하다 그러지만 십자에 그거에 중정이 없어요. 비탈길로 내려가잖아요. 뭐 할 수 없이 뭐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게 꼬르부제가 콘크리트 갖고 잘 만들었으니까. 근데 저는 100% 그거는 수도원이 아니라 생각해. 근데 그거는 수도원이라기보다 수도원 훈련소였어요. 그게 수도원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훈련소로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능이 그런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건데, 만약에 제대로 된 수도원이었다면 그 기능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것과 관련된 것이.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이질어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뭐죠? 이게 Socialization of Architectural Plan이라고. 그러니까 건축 평면을 그리는 게 지금 보면 뭐 누구나 다 설계하는 사람이면 그런 생각하죠. 꼭 뭐 칸만 이렇게 했어요. 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 평면을 그리는 행위가 어떻게 하면 사회를 이렇게 사회화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게 건축 작업이다. 그럼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이 말은 사회화했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 평면을 그리고 도면을 만드는 건축가의 행위는 사회를 도면으로서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이 얘기를 왜 강조했냐 그러면 건축주나 밖에서 설계를 원하고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 근데 그거를 건축계에서 말을 안 하고 있지. 그리고 억울하다 그러지. 평면 그리니까 이거 뭐 돈으로 쳐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야 내 100명이 얘기해 보세요. 평면 그리는 게 그냥 평면 그리는 게 아니다. 시공업자에게 넘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사회화시키는 일들이다. 틀렸어? 이게 만약에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약에 그분은
건축 일에 대해서 사회화라고 하는 걸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야. 조금 전에 사회화가 말이 이렇게 뭔가 불투명하고 어려우니까 뭔가 학술적인 용어처럼 들리니까 관심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실천의 문제로 하다 보니까 그걸 왜 내가 하나 이런 사이에 또 뒤로 물러선다 이거지. 도망갈 구멍은 많으니까 건축은. 그러니까 이 사회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 건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대접받고 더 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어떤 역할이 건축가 속에, 건축하는 사람 속에 있구나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이 짧어. 그렇게 100년, 200년 동안 못 살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궁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소셜라이제이션을 이게 무슨 평면 뭐 그리는 방법으로 유식하게 얘기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이 사람은 했단 말이에요. 하다가 인생이 74살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것밖에 못 했는데 그래서 배우는 거가 그런 유의 거를 배워서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남는 건 뭐냐? 건축 평면을 어떻게 사람들의 공동체 집단으로 만들 것인가라고요. 그 방에 대한 관심이 있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건축하는 사람이 공간을 만들던 장소를 만들던 재료를 만들던 창문으로 만들던 뭘 만들던 공동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밑바탕의 생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지 공동체는 따로 있고 내가 이거 만드는 거가 목적이다. 공동체 얘기하니까 들을 땐 그럴싸한데 막상 하려 보니까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임무가 주어졌나요? 건축주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던데요. 잠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점점점 안 쓰던 근육도 안 쓰면요. 뻑질하다 보면 점점 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방을 생각하는 거는 방에 대한 아까 그 피셔 주택에 대한 조금 뭔가 건축적인 그런 얘기의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화에 관한 얘기였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회화에 관한 얘기를 어떻게 칸은 확정해갔냐면 가로와 방이라는 개념을 얘기해요. 칸에 어바니즘이 있다 그런다면 칸이 도시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 이게 무슨 꼬르비제만 도시를 얘기하고 무슨 뭐 케빈 린치 이런 사람이 이미지 오브 시티 얘기하고 도시 얘기하는 사람만 도시 얘기하고 건축하는 사람은 입다무시라. 이런 일 많죠. 시나 어디 구나 이런 데 가보면 위원회도 도시계획위원회 있고 건축위원회 있어가지고 요까지만 보시고 여긴 보지 마시라 그러죠. 심지어 건축위원회 가면 주차하시는 분이 계시지 교통하시는 분이. 그럼 교통 네트워크만 표현하는데 요새 내가 안 나가지만 죄송하지만 교통하시는 분이 주차장까지 보시더라고. 주차장의 나팔까지도 교통하시는 분이 보더라고.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은 그 교통 문제 있잖아요. 주차장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한번. 그때는 시에서 날 보고 말리더라고. 그건 교통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도시도 뺏기고, 모두 뺏기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줄어드는 얘기만 해. 그것도 1년, 2년 반복해 보시라고. 그게 우리 업인 줄 알지. 그러다가 칸의 어바니즘 이 얘기를 들으면 뭐 정확까지야. 저거는 뭐 교수나 하시는 일이고 뭐 어디나 하시는 일이고 또 던져버린다. 그래가지고 100년 생각해보면 뭐 남냐고. 칸이 도시를 얘기했는데 뭐를 통해서? 방을 가지고 얘기했다. 신기하니까 방에 관한 얘기는 도시를 만드는 일인데 그 말 중에 이 말 한마디에 A street is a room. 길은 방이다. 이상해? 내가 이 책을 들고 온 이유가 있어.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찾기는 거지만 시설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만든 시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시설은 어스테이트 길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길도 건축에서 해당되고 다뤄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걸 툭 던지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귀중하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70년도에 그림 71년도잖아요. 70년 3개의 스케치를 그렸는데 전번 시간에는 방이 있다. 이게 도움처럼 생겨가지고 뭐 리브와 볼트가 있는 그런 거에 난로가 있고 사람이 앉아있는 그 얘기 갖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런 그림을 그렸다. 그럼 또 그러겠지. 저 사람 뭐 감 되게 좋아하네. 그림 한 장 가지고 하나 그린 거 갖고 뭐 그렇게 2-3시간 얘기해 보냐. 그러지 마시라고.
거꾸로 한 장을 가지고 열심히 보고 뭐가 있는 걸 찾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동감을 표현해야지 또 삐딱 해가지고 뭐 그런 거 같고 그래 72년에 루이스 칸이 그렸다. The street is a room by agreement.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썼다. 이 말이 뭐냐? 그림을 그렸다. 벽이 이렇게 있다. 사람이 이렇게 있다. 이게 뭔가? 이게 광장되고 길도 된다. 그럼 길이 뭐냐? 길은 이걸 얘기한 이유는 딴 게 있어요. 뭐가 뒤에 배경이냐면 모더니즘은 길을 교통으로 만들었어. 차만 가면. 우리도 많이 하잖아. 차만 위주로 한 길. 그래가지고 길이 전부 다 뚫렸어. 속도만 있어. 정말 사람이 가져야 될 본래의 길을 잊어버린 걸 이제 당연히하게 생겨먹었다. 이럴 때 길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칸이 던지면서 그 길이요. 차가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길은 방이라니까요.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이 잘못됐어. 지키기 어려운 뭔가 원칙을 턱 얘기해보는. 그러면 모두 합창을 해줘야지. 한 사람이 그렇게 솔로를 했으면 옆에서 맞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게 건축하는 사람들의 집단의 일이고 그게 지식의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최 뭔지 모르겠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A street is a room by agreement, a community room, the wall of which belong to the owner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서 번역하면 이거예요. 길은 합의로 이루어진 방은 방인데 합의로 이루어진 방. 이 세상에 합의가 잘 되나? 전부 다 민원 집어넣고 뭐 이럴 텐데 합의가 잘 되나? 그러니까 아, 저 말 어렵구나. 꽝, 그 바이 어그리먼트 빼고 룸 빼고 그럴 수 없는 합의로 이루어진 방. 어떤 방의 방, 어떤 공동체의 방, 커뮤니티 룸. 길은 공동체의 방이다. 그런데 단지 지붕만 없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건축의 일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 벽은 제공한 사람의 것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집이 있는데 벽은 그 사람 거야. 그런데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도시에 바친 것. of which belong to the owner이지만 저기 조그맣게 쓴 게 그거예요. 그래서 길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집에서 방에서 나온 것이 틀림이 없다. is ceiling is sky. 이 길이 방이라 그랬는데 그건 천장이 없네. 천장이 하늘이라니까. 이렇게 좀 만든 이 글이 있는데 제가 전문했지만 논문 10편, 20편 나.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쓴 게 본래는 A street is alone by agreement, a community room, the walls of which belong to the donor. 그러니까 집에 그렇게 내준 거잖아요. 그런데 ceiling is sky 이 말을 쓴 거였는데 이 말을 바꾸면 그 다음에 동의라는 말이 문제잖아요. 동의, agreement. 그래서 agreement란 말인데 요 책에 이제 The Room, The Street, The Human Agreement라고 하는 제목이 써 있는 챕터가 있는데 71년에 쓴 거예요. 이 사람 74년에 죽었어. 3년 전에 쓴 거예요. 어디 가서 강연했는데 어디서 강연했냐 그랬는데 이 강연이 AIA 골드 메달을 받았는데 거기에 accept 내가 받겠다. 준다 그러면 그냥 주니까 너 받아라가 아니라 지가 받겠다고 해야 수락 연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acceptance라 그러잖아. 멋있잖아. 상을 준다 그랬더니만 주는 대로 받아 이게 아니라 여기 보면 수락 연설을 하는 거예요. 수락 연설. When he accepted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gold medal. 그가 그 골드 메달을 accept 했을 때 한 스피치. 그 제목이 방, 길, 그리고 인간적 어그리먼트 있었어요. 동의를 한다. 근데 뭐라고 썼냐면 사람의 동의는 사람이 서로 동의하는 것은 친밀감, 공동성의 감각이다. 여기 영어로는 그냥 뺄게요. 친밀감, 공동성의 감각 어디서 많이 나온 얘기지? 친밀감, 공동성 거기서 어그리먼트가 나온다. 공동성이 없으면 어그리먼트 안 생긴다 그거지. 근데 사람한테는 서로들 이익을 달리하고 목적을 달리하지만 오늘도 걸어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여기 오시는 분이 공동성을 얘기하면 동의해 줄까? 나는 얼만큼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집을 짓고 방에 있다는 얘기는 뭔가 공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생각했는데 이 자리에 왜 모여?
같은 목적이 없는데 유치원 애들은 오늘도 그 집에 왜 가죠? 공동의 어떤 목적이 없고 친밀감이 없는데 엄마들은 애를 왜 데려다 주지 거기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공동의 목적이 집을 짓는 것 자체가 사람이 아무리 거기 보면 뭐 목적도 다르고 이해관계가 있다지만 무언가의 공동성이기 때문에 그게 어그리먼트를 가능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없을수록 그걸 인식하지 못할수록 어그리먼트는 안 생깁니다. 길도 안 생깁니다. 커뮤니티도 안 생깁니다.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람의 동의가 그 가장 기본이 된 건데 그 근본은 공동성이라는 감각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동의 얘기를 쭉 쓰는 게 있어서 그냥 아까 오기 전에 집에서 1시간 동안 또 성의를 다해서 번역을 했잖아. 한자라도 더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이 거룩한 마음 때문에. 사람의 동의는 뭘까? 모든 종소리가 같은, 이 직역을 그대로 하면 모든 종소리가 같은 높이로 소리를 내는 것이다. All the bell in unison. 유니슨은 같은 소리로거든. 그러니까 종이 다 달라. 종이 큰 종 있고 작은 종 있고 뗄랑뗄랑 하는 종 있고 모든 종이라 그랬어. 모든 종이 in unison. 영어로 그냥 해보세요. 모든 종이 큰 종, 작은 종, 쇠 종류도 다른 여러 종류로 만들었는데 그 종이 뗄랑거렸는데 in unison. 같은 높이로 그러면 등등등등등등 하더라. 그게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게 그래야 휴먼 어그리먼트다 이거지. 말 틀렸어? 그럼 이거보다 더 쉽게 한번 이게 이상하다면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사람의 동의는 예를 들어 이해될 필요가 없다. 이게 뭐냐? 사람의 동의라고 하는 건 야 봐라 미국에 이런 게 있다지 않냐? 뭐 프랑스에 가면 있다지 이런 게 있다지 않냐? 그 예를 보고 사람은 동의하지 않는다. 뭘 예를 봤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존재에 부인할 수 없는 내적인 요구로 느껴진다.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니네들 마음속에서 그게 우러나와야지 그게 되는 거지. 뭐 유럽에 가니까 뭐가 있다더라 이렇게 말해서 그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건축하거나 행정을 하거나 뭐 이럴 적에 꼭 예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잖아. 예는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지만 휴먼 어그리먼트는 못 가져온다. 그게 뭐냐면 이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참 훈련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모여지지 않다면 좋은 건축은 안 만들어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동의라는 게 동의가 쉽진 않아요.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바로 밑에 연설하면서 이거 아마 연설회장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했을 거야. 저 사람 뭐 설계 잘한다 아주 골드메달 주긴 주는데 무슨 연설이 이렇게 어렵냐. 사람의 동의는 가능성의 각소 가진 영감이다. Human agreement is an inspiration with the promise of the possible. 가능하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길 수도 있겠다고 약속하는 걸 내가 알아차리는 그 영감이 Human agreement다 이거지. 나는 칸은요 어떤 철학자보다 훨씬 나아. 근데 이 연설문에서 이렇게 쓰면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길이 방이다. 어그리먼트에서. 이 말이 어려우면 이 사진을 보면 돼. 이 사진은 제 사진이 아니고 홍익대학교에 가 있는 제자 장용순 교수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박사 논문을 한참 쓰고 있을 때 인설하면서 나한테 보내준 사진이 하나 있어. 프린트를 해줬어. 근데 프린트 사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스캐닝한 거예요. 이게 제 사진 아니에요. 스캐닝한 사진이에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뒤에다 써준 그건데 사진이 너무 좋았어. 이걸 이렇게 보니까 이거 카피라이터는 장용순이에요. 제 게 아니에요. 여기 요집이 있고 요렇게 있는데 무슨 사진을 요렇게 찍었냐. 이게 장용순 교수의 눈이 그거를 잡아 당긴 거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근데 요거 누구 거예요? 요 사람 거죠? 요 사람 거가 요렇게 내려오는데 저 계단이 있는데 계단은 요 집 거 아니죠? 공동으로 내놓은 건데 자기 집 거가 요거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요 계단을 갖고 내려가지요? 요거는 누가 만들었지? 요게 휴먼 어그리먼트라는 거지. 싫어, 안 해, 난 내 거 할 거야. 뭐 이렇게. 이게 없다면, 아니, 이거 신기하잖아? 이게 어디서 우러나왔느냐? 어떤 예를 보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쑥 하고 마음에 드러난 휴먼 어그리먼트가 없는데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길,
여기는 요 조그만 요것이 방이지, 방. 왜냐하면 여기서 느끼는 거나 여기서 느끼는 거 생활하는 것이 더하면 더했지 못할 일 없으니까.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에 대한 스케치는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이렇게 방을 그려놓고 다른 스케치가 있는데 이것도 71년 건데 똑같이 아키텍처에서 메이킹업으로 많이 들은 얘기가 뭐다. 스트리트에서 많고 맨날 이것만 생각했나 봐. 그 다음에 뭐 섹션이 있고 뭐 여기는 다른 말이 있어요. 길은 방인데 커뮤니티 룸이다. 이게 동의에 의해서 이 어그리먼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길의 특징은 from intersection to intersection. 그 길들이 만드는 교차점이 있잖아요. 그 교차점마다 다른 성격을 가져요. 요게 재밌는 거야. 길은 움직이잖아. 근데 그 교차점이 있는 그곳에 무언가가 이제 특수한 어떤 일들이 생긴다. 요게 이제 조금씩 그 방이라는 개념을 이 도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말이었어요. 여기는 요 말을 확대하면 뭐 이거니까 넘어가는데 번역을 하면 뭐 이런 거를 방들을 조합하는 것이고 뭐 어쩌고 하는 얘기들을 하셨으니까 이건 그대로 넘어가도록 해요. 이건 뭐 필요 없어요. 또 비슷한 말이 이제 아까 이제 the room, the street agreement라고 하는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 말에 연속된 말에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쭉쭉쭉쭉 있는 거를 그냥 쓴 건데 The street is a community room. 아까 했죠. 공동체의 방이야. 방은 방인데 공동체의 방이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공동체가 안 생겨. 공동체가 있으니까 생긴 건데 그럼 그게 없으면 어떠냐. 공동체가 안 생긴다. 공동체가 있어서 방을 만든 게 아니고 공동체를 만드는 방이라고. 그러니까 공공공간을 만든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거를 만들겠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이게 개인의 걸 만들 때는 이런 인식이 있으면 더 좋지만 더 큰 건 뭐냐면 공공공간을 만들 때 우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왜냐하면 공공공간이나 등등은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공간이나 장소잖아요. 그럼 길을 만든다. 어떻게 커뮤니티 룸을 만들까를 생각해야지. 그래서 서울시나 어디서 공공공간을 만들고 뭐 공공건축가들이 노력을 한다. 어떻게 커뮤니티 룸을 이렇게 만들까라고 하는 거를 1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이거는 근본적인 과제라 이거지. 저는 뭐 오늘 이거를 설명한다기보다 이 말이 불투명한 게 아니라 그 짧은 말 속에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범위가 넓은가를 지적하는 데 있다 이거지. 그런데 이건 길이다 이거예요. 근데 또 바로 밑에 문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서는 미팅 하우스는 is a community room이야. 이거 똑같아. 근데 under roof야. 두 길이나 밑에 있는 건 사람이 모이는 어떤 집이죠. 집에서 그랬으니까 꼭 집에서는 게 사람이 모이는 일반적인 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집이 도시고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도시라 보고 하나는 건축이라고 하는데 둘 다 커뮤니티 룸인데 지붕 밑에 있다. 지붕이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야. 지붕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동일하다는 거야. 이 관점은 도시를 설계해 나가는가 하는 데 있어서 건축가 쪽에서 바라보는 도시 설계의 근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요, 그전서부터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시 설계를 할 때, 도시 설계 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가지고 지정을 해. 지구 단위 계획이니 뭐니 해서 다 지정을 해. 옆구리에다가 뭐 이런 옷을 입어라. 건물에 치마가 있는데 너는 치마 바지는 이런 색을 입어라. 머리에 모자를 쓰는데 아파트 꼭대기는 어떻게 해라. 왜? 경관이 있으니까 경관 계획에 의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경관이 뭐죠? 경관이 컨트롤할 수 있나? 경관이 디자인 대상이에요? 난 그거 다른 시간에 한번 묻고 싶어. 경관은 디자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디자인이 하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잘못된 일인데 그냥 그렇게 보질 않고 이제 도시설계를 쭉 해오면 거기에 준칙에 따라서 건축이 만들어요. 건축은 조그마니까 그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따라라. 그래서 딴다 이거야. 그거 좋다. 근데 저는요 고등학교 때 수학을 배웠는데 그때 1학년 때는 공통 수학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문과는 수학 1을 배웠고 이과는 수학 2를 배웠어요. 난 이과였기 때문에 수학 2를 했어. 그런 시대에 배웠기 때문에 그걸 그때여서 얘기하면
도시를 만드는 게 왜 도시 설계만 하느냐? 건축은 도시 설계 못 하느냐? 위에서 내려오는 설계는 도시 설계 1, 밑에서 올라가는 거는 도시 설계 2.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치? 도시 설계를 왜 도시 설계하시는 분만 도시 설계하고 이쪽에 하는 걸로 하게 되느냐? 그에 대한 논법은 이랬어요. 도시는 만드는 거는 정수와 같은 거예요. 1, 2, 3, 4, 5. 그런데 1과 2 사이에는 무수한 숫자가 있어. 1.1, 1.3, 1.375, 뭐 많아. 그거 누가 만드냐고. 그게 건축이 만드는 거야. 그럼 수라고 하는 거는 1과 2는 우월한데 0.7, 1과 1 사이에 있는 거 1.4, 1.7, 그거는 숫자 아니야? 숫자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수의 세계가 도시의 세계라면 정수로 만드는 도시 설계를 도시 설계 1이라 하고 그 사이에 있는 숫자, 소수점으로 하든지 뭘로 하는 거를 그걸 도시 설계 2로 해야 맞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건축하는 사람은 그런 의지가 없어. 칸이 받더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왜냐하면 보세요. 공동체의 방이라는 점은 똑같거든. 하나는 뚜껑이 없는 집이고 하나는 뚜껑이 있는 집이고 두 개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것이 만드는 것이 도시다 그랬잖아. 나는 이거는 어떤 도시 디자인하거나 하는 사람보다는 이것이 교과서에 들어갈 얘기다. 이제. 그래서 여기 쓴 말이 있어. 앞에 것은, 그러니까 이 길은 공동체 방이다. 맞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시 쪽에서 바라본 건축이죠. 도시 쪽에서 바라본 거죠. 그것은 뒤에서 있는 것에서 나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온 것처럼 보인다. 이게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에서 나온 것 같다. 그 뭐냐면 이거의 연장이 도시의 뭔가를 결정한다. 길은 방이니까. 방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이게 뭔가를 이렇게 걸고 넘어가는 확장의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 말을 요까지가 직역한 거예요. 그래도 안 볼 거야? 이거 무슨 학술 발표대 같은데? 그래서 스트리트가 미팅 룸으로 바뀌었다. 왜냐? 커뮤니티 룸이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 방이라고 하는 요 짧은 요 세 토막의 말이 뭔가를 확 움켜잡고 있는 말이다 이제. 왜 그럴 정도로 칸은 공동체라고 하는 거가 굉장한 관심거리야. 이 사람은요, 피아노도 잘 쳤대요. 그림도 잘 그렸대요. 그림 정말 잘 그려. 그래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음악해라. 그 사람이 너 미대 가라 그랬대. 근데 이 사람 건축했대.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의 관심은 지금 한 거짓말 아니에요? 커뮤니티에 관심이 많은 거야.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가는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건축가 택했대.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 건축을 하는 여러 사람들, 특히 설계하는 사람은 커뮤니티, 사람이 모이는 것이 어떻게 모이느냐는 관심의 기본이 된다. 그 말을 이해해야 휴먼 어그리먼트가 뭐고, 공동성이 왜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왜 건물을 짓고, 건물 짓다면 뭐를 더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 그래서 도시와 건축은 상반된 게 아니라 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교차로에서 이르는 길의 성격이 보아 수많은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뭐냐면 길과 길에서 수많은 방들이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을 스케치에다 이렇게 쓴 것이 있는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아까 그 연설문에 보면 긴 길은 연속된 방인데 지역이 이상해요. 길이 쫙 있어. 그러니까 방방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방들이 방들은 여러 길에서 교차할 때 그 방들이 특별해진다. 그러니까 교차점에서 그 방들이 다 특징이 있다가 교차점에서 간다. 이 말이 뭐냐면 길은 흐름이잖아요. 흐름과 흐름이 만나는 교차점 위에 그 방은 더 특수해진다. 조금씩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 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도시 속에 뭔가를 만들려는 길인데 그 다음 말. 교차로는 지역으로 좀 이상하긴 하지만 길 자체에 발달된 본성을 멀리서 가져와서 길이 만나 생기는 어떤 틈에 침투시킨다. 번역이 좀 어렵긴 한데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차로가 있잖아요. 교차로가 있는데 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이 있어. 이 본성을 저 멀리서 갖고 와가지고 교차점에다가 그걸 집어넣은 다음에 교차점이 딱 만나는 지점에 빈틈인데 거기다가 쏙 집어넣는 거란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의역을 하면 교차점에 어떤 빈 구석이 있는데 그게 길의 속성을 훨씬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교차점이다 그거지. 그래서 전번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를 들면
철도역은 길이 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참 우연한 말인데 철도역은 교차가 많이 되거든. 철도와 뭐 이런 선 저런 선들이 와가지고 생긴 거니까. 이 말이 전부 어떤 이 도시와 관련돼서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빠 얘기를 주목을 하면 길은 연속된 방인데 어떤 길이 교차할 때 그 틈이 생기는데 그 틈이 그 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